기초 시간에 이제 기본 시간에 말씀드렸죠. 천장관절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허리를 회전하면서 걸어요. 자꾸 맷돌로 문지르면서 걸린다. 그러니까 계속 불편하겠죠. 이렇게 마찰을 주면서 걸으니까 천장관절이 풀리면은 마찰 없이 걸어요. 편안하게. 그런 목적으로 천장관절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장관절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꽂았어요. 이렇게 관통시켰습니다. 이걸 돌려요. 굴곡이죠. 이렇게 돌리면 신전이죠. 여기 위에 꽂았어요. 이렇게 돌리면 우회전이죠. 이렇게 돌리면 좌회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꽂으면 관통시켰어요. 이렇게 하면 좌측굴, 이렇게 하면 우측굴이죠. 똑같아요. 그래서 그 세 방향, 세 축으로 뼈는 진단을 한다. 굴곡, 신전, 우회전, 좌회전, 우측굴, 좌측굴. 그러면 청골도 마찬가지예요. 청골에서 이렇게 꽂았어요. 그럼 앞으로 돌리면은 굴곡이죠. 근데 이론상으로 이걸 신전이라 해요. 이론상으로. 그래서 헷갈리니까 야 우리는 굴곡 신전 빼고 그냥 뉴테이션 구부림, 카운트 뉴테이션 펴짐 이렇게 하자. 굴곡 신전을 하니까 니 다르고 내 다르고 다 달라지니까 그냥 뉴테이션으로 하자, 통일하자 이렇게 해서 뉴테이션, 카운트 뉴테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꽂아서 뉴테이션 되죠. 앞으로 구부러지고 이렇게 뒤로 빼면 펴짐이 되죠. 두 방향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꽂으면은 기울어지죠. 배가 흔들리듯이 기울어지죠. 그럼 그거는 요렇게 되니까 우측굴이 되겠죠. 요렇게 기울어지니까. 그럼 요렇게 기울어지면 좌측굴이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요렇게 꽂으면은 시계 방향 회전, 우회전이죠. 요렇게 반대로 그럼 좌회전이 되죠. 그래서 진단법 다 요렇게 돌아가는 거. 이쪽으로 돌아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있으면 다리를 못 올린다. 했죠. 그러면은 이 세 방향으로 청골을 진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부림, 배가 흔들리듯이 이렇게 옆으로 우측굴, 좌측굴, 그 다음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죠. 근데 요게 요렇게 가는 거를 이렇게 오른쪽 기울어짐 이렇게 해도 되죠. 좌측굴, 측굴은 아니죠. 측굴은 좀 안 비슷하죠. 고개는 측굴이 맞는데 얘는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니까 측굴과 고개는 조금 안 맞는 느낌이죠. 그래서 진단은 그때마다 용어는 조금씩 달라요. 근데 기본은 똑같죠.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배가 흔들리듯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방향으로 변형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몇 개죠? 8개로 나오죠. 그냥 8개 외우려면 어려워요. 8개 풀어 적으면. 근데 이걸 이해를 하면은 요거 두 가지에서 경우의 수 2개 나가고 2개 나가고 하면은 8가지로 뚜루룩 나가죠. 그래서 뼈의 진단은 여기 다예요. 8개로 분석하는 거. 자, 그러면은 장골의 입장이 한번 돼볼까요? 장골의 입장에서. 장골은 앞으로 수그르는 걸 전상방이라고 해요. 전상방. 뒤로 빠진 걸 후하방.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는 굴곡과 신전이죠. 근데 이게 굴곡과 신전의 용어가 익숙하지 않죠. 이게 까딱까딱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상방, 후하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아까 청골이 배가 기울어지듯이 장골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뭐죠? PSIS가 밖으로 나가니까 외방. 앞에서 보면은 오그라드니까 인플레이어 장골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오므라지니까. 뒤는 벌어지고 앞에서 오므라지니까 인플레이어 장골이라고 해요. 뒤에서 보면은 PSIS가 밖으로 나가니까 외방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이거는 우측굴이죠. 요렇게 나가니까 뒤에는 외방, PSIS가 밖으로 나가니까 외방, 앞에서 보면은 이게 모이니까 인플레이어, 꽃이 오므라든다. 인플레이어 장골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우측굴 장골 이렇게 말이 되겠죠. 됐죠? 그럼 요 방향 됐고 요 방향 됐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되겠죠. 이 방향. 요렇게 위가 모이고 아래가 벌어지는 출산할 때 나타나는 모양. 밑에가 벌어지면 장골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위가 모이고 밑에가 벌어지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반대로 위가 벌어지고 밑에가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 세 개죠. 그러면은 요 방향 하나, 이 방향 하나,
이 방향 하나. 그래서 각각을 청골도 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 장골도 세 방향, 여섯 방향으로 움직임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우하방 됐다, 전상방 됐다, 뭐 잠겨 있다, 뭐 어떻다 진단 안 해도 되죠. 내가 전자관절을 다 풀어주고 장골을 다 풀어주면 뭐 잠겨 있나 안 잠겨 있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는 게 콜라가 6병 있는데 3병은 따놨어요. 그래서 뚜껑 닫아놨어요. 도로. 그 3병은 뚜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병뚜껑을 가지고 이 3병만 골라서 딸 수도 있고, 그렇죠? 관찰해서 딸 수도 있고, 진단을 해서 그냥 6개 다 따도 되죠. 네. 근데 3개는 문제가 있는 지점이 그냥 해결되는 거고, 3개는 그냥 따진 걸 내가 그냥 딴 거죠. 피해는 없어요. 그래서 천장관절은 3개, 긴 다리, 짧은 다리, 벌어지는 다리, 못 올리는 다리 진단을 할 필요 없이 이 6가지를 다 시행을 하면은 3개는 풀리면서 음압의 영역으로 가고, 나머지 3개는 그런 거 없이 음압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그 6개가 다 치료를 도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3개를 진단할 의미가 할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원장님. 저는 꼭 할 거예요. 하시는 분 있더라고. 왜? 환자 보여주려고 좀 필요해요. 보호자 보여드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3개가 됐죠. 그러면 청골하고 장골하고 같이 하면 되고요. 같이 하면은 얘가 청골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우측골 됐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방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내방 진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 기울어지면 이 각도니까 청골의 우측골이니까 얘는 내방이죠. 좌측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좌측골, 청골이 좌측골이 되어 있으면 얘는 외방 되죠. 얘는 우측골이죠.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됐고,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얘가 뒤로 나오면은 얘는 유테이션이고 얘는 후하방이죠. 후하방. 장골. 후하방. 얘가 들려있고 얘가 어거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는 카운트 뉴테이션인데 얘는 전상방이지. 비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있다가 얘만 빠져도 얘는 전상방 위치로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청골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 얘는 안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6가지가 다 진단이 됐죠. 그럼 복잡한 거 없이 그냥 나는 잘 모르겠다. 청골도 그냥 다 운동을 시키고 장골도 다 운동을 시키고 그러면 끝난 거죠. 그걸 한번 해볼게요. 후 할 때 눌러주고 흡 할 때 풀어주고 후 할 때 눌러주고 흡 할 때 풀어주고 후 할 때 눌러주고 흡 할 때 풀어주고 하면 이게 굴곡이 돼요. 후 할 때 이게 수그러지거든요. 흡 할 때 돌아와요. 그 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후, 이렇게 해야 되고 익숙해지면 후 하고 흡 할 때 뒤를 눌러줄 수도 있어요. 네, 후 할 때 앞을 눌러주고 흡 할 때 뒤로 당겨올 수도 있죠. 그냥 후 할 때 눌러주고 흡 할 때도 눌러줄 수도 있어요. 왜? 반발심을 일으키는 거죠. 청골이 뒤로 막 치고 나오려고 그래요. 그걸 느껴도 되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후 할 때만 눌러줄래만 있어도 돼요. 흡 할 때 약간만 빼주고 후 하면 이제 활성화돼서 느껴져요. 흡 할 때 이제 약간 힘을 빼주고 그러니까 요 운동을 시킨 거죠. 그럼 요쪽 기울기를 한번 가볼게요. 요쪽 기울기는 자 후
됐죠? 이쪽은 저쪽 가서 밀면 되겠죠? 후, 흡, 후, 흡, 됐죠? 그러면 네 방향으로 지금 했죠? 그러면 이쪽으로 돌려볼게요. 그러면 여기도 후, 흡, 후, 흡. 얘는 이게 D가 들려있기 때문에 손잡이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얘는 밀어주는데, 뼈를 밀어주는데 얘는 막연하게 돌려주는 거예요. 후, 흡. 돌릴 때 확실하게 돌려줘야 돼요. 이게 돌아갈 때. 딱 여기 모서리를 잡고. 그러면 이게 돌아갔다가 스프링처럼 흡 할 때 풀려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돌아가는 걸 느끼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후 할 때 또 돌려놓고 흡 할 때 제자리 오는 걸 느껴야 돼요. 후 돌아갔어요. 흡 할 때 이 제자리로 스프링이 풀리는 걸 느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네. 이쪽에서 해볼게요. 후 해서 돌렸죠? 흡 할 때 이게 제자리로 오는 걸 느껴야 돼요. 스프링이 풀리는 걸. 후 흡. 그러니까 이렇게 꼬였다가 이게 풀렸다가 꼬였다 뼈가. 이거 뼈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뼈가 하니까 조금 움직여요. 조금. 그럼 이게 쭉 움직였다가 풀렸죠. 그럼 세 방향 다 됐죠. 그럼 천장관절은 얘는 앞으로 쓰고 그랬죠. 얘를 누를 때는 뒤로 오죠. 얘는 앞으로 가고 얘는 뒤로 오고 한 방향에서 두 개가 되는 거죠. 하나 앞으로 밀기, 얘는 자골 결절을 해서 들어 올리기. 시소랑 똑같아요. 얘는 밀고 나갔죠. 시소가. 얘는 이쪽 시소가 되는 거죠. 대각선으로. 그럼 이쪽에서 오면은 얘는 숙이고 얘는 들어 올리고. 됐죠? 그럼 요게 됐죠? 그렇죠? 그럼 옆으로 넣어보실게요. 그럼 이제 장골을 요렇게 이제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게 뼈가 가로막고 있죠. 얘는 누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요거만 후, 흡, 풀리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어요. 후, 이쪽으로는 누를 수가 없어요. 얘를 누르는데 힘이 전날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흔들리기도 하고. 하려면은 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누르는 건데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뼈를 하나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누르고 그냥 펴주는 걸로 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 못이 박혀 있으면 끄집어내면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넣으실게요. 그 다음에 앞에서 벌려주면은 내방되죠. 이렇게 돼서 안에는 내방되죠. 외방은 잡아 당길 수가 없죠. 그래서 풀어주는 게 외방이에요. 그냥 이건 내방이죠. 뒤에서 이렇게 모이겠죠. 그럼 이제 풀어주면은 앞에서 모였던 게 딱 풀리면서 이렇게 오그라들겠죠. 교과서에는 이 다리를 잡고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모으는 거. 근데 이것도 뼈 한 다리 건너잖아요. 될는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이제 이렇게 되면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렇게 모인다고. 모인다고. 그래서 드럭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쿵쿵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내방장골 교정술이에요. 내방장골 교정술이죠. 이렇게 치면은 내방되기 앞으로 군다는 이론인데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론상은 아시겠죠? 이렇게 당겨내면은 이게 이렇게 끄집어 나온다고. 다리를 이용해서 드랍을 치면은. 이게 앞에서 모이는 거죠. 그 내방장골 교정술이죠. 내방되어 있는 거를 외방으로 시키는 거죠. 그 의미는 이게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 요렇게 됐다 하는 걸 내가 요거는 이렇게 눌러주니까 되는 거죠. 한 방향으로는 되죠. 이게 풀리는 게 이쪽으로 모이는 거죠.
그리고 세 방향 다 됐죠. 세 방향 됐죠. 얘는 천골의 입장과 장골의 입장 세 개. 그리고 진단이 내방장골이냐 외방장골이냐 우측골이냐 좌측골이냐 시계방향이냐 뭐 전상방향 후하방향 용어는 다 달라도 그냥 세 방향이다. 그리고 아까 요거는 요게 모인 장골 이게 벌어진 장골 이거는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교과서에는 자주 나와요. 하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교과서에는 있어요. 내려오실게요. 그림이 있나 모르겠네요. 여기 벌어지는 거. 여기 모이는 거. 벌어지는 거, 모이는 거. 됐죠?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것도 다 제각각 움직여. 다리 외회전되고 내회전되고 그 기전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너무 복잡하고. 끌고 못 올라오거든요. 이게 무너져요. 그러면 전상방 되면 내회전되면서 이렇게 스키 타는 자세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팔은 앞으로 구부러져요. 그래서 힘없는 자세가 되죠. 힘없는 자세.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얘는 좁아지죠. 그래서 연골이 여기가 달아요. 외번 되니까. 그렇죠. 여기 좁아지죠. 그럼 여기는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 거의발증 부분 쓸림이 오죠. 여기 쓸리는 거. 그 다음에 다리는 프로레이션 돼요. 프로레이션 하면은 회내 돼요. 발이 밖으로 나가는데 왜 회내죠? 뒤꿈치 기준이에요. 뒤꿈치가 이렇게 안으로 돌아오거든요. 무너지면서. 그러면 얘는 벌어지니까 족저 근막염이 오겠죠. 얘는 가까워지니까 골관절염이 오고 여기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전상방 됐을 때는 그렇고 후하방 되는 게 있어요. 후하방 장골이 뒤로 나가는 게 있죠. 시골에 가면 많아요. 우리 어머니들. 침 눌러보는데 허리가 톡 튀어나오는 분들 있죠. 후반 경사되면 뼈가 전만 감소가 돼요. 후만이 돼요. 그러면 뼈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다리는 벌어져요. 그리고 엄마들이 다 이렇게 벌어져. 그래서 침 맞으러 올 때, 그냥 침 맞으러 와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은 오다리니까 반대로 여기는 좁아지고, 연골이 좁아지죠. 딸고,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막 문지르는 건다고. 그럼 이 밖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여기, 뭐 있죠? 장경인데, 거기가 쓸림이 있죠. 요즘 많아요. 달리기가 유행하다 보니까 마라톤 하시면 여기 아프다고 오시는 분 많아요. 쓸려서. 그 다음에 발은 스피네이션 돼요. 왜? 이거 안으로 도는데 왜 왜지? 뒤꿈치가 왜? 뒤꿈치가 이쪽 바깥쪽으로 넘어가서 왜 스피네이션. 그러면은 발목이 잘 뛰겠죠. 바깥쪽에. 안쪽은 뼈끼리 부딪히죠. 골관절염 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체형 변화가 일어나요. 어깨는 벌어지고 시골에 가면 많아요. 우리 엄마들 이렇게 호미질 많이 해서 그래요. 반일을 많이 해서. 강남 가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맞죠? 7, 80대 다 꼿꼿해요. 시골에 가면은 다 이렇게 해서 진말을 다니고 우리 어머니 머리는 다 뽀글뽀글 얼굴은 다 새까맣고 주름 다 있고 강남에는 없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그런 여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동이나 뭐 이런 일도. 그래서 그 패턴화되어 있는 거죠. 장골이 어떻게 움직였을 때 다리는 어떻게 구조를 되는 거예요. 보상작용이에요. 이게 앞으로 가면 균형을 잡으려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걸어 다녀야 되니까. 후방되면은 딱 이렇게 돼야 걸을 수 있죠. 후방되는데 이러면 넘어질까. 그래서 그렇게 몸이 적응을 하는 거죠. 어떤 변형이 있을 때. 그 자연스럽게 글로 간 거지. 그걸 역행해서 뭐 추나로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세월을 거쳐서 그렇게 몸이 적응이 된 건데, 그거를 후방 경사네요 해서 전방으로 막 때리고, 전방됐다고 후방으로 때린다고 그게 교정이 안 돼요. 막 더 망칠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적응이 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세팅이 돼 있고. 그걸 극복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저녁에 뭐 6시 내 고향 있는 가면은 뭐 산스장 가면은 얼굴은 7, 80대인데 몸은 청년. 그런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세월을 거슬러 간 거죠. 안 수그러지고 노인이 안 된 거죠. 청년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몸을.
그래서 저도 50세 내신데 이렇게 거북목이 있어요. 거북목은 뒷근육이 약해져서 그래요. 우리가 앞에 근육은 우성이에요. 왜? 이 잡아 당기는 건 할 수 있고 미는 건 어려워. 바깥 근육이. 그래서 바깥 근육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엉덩이가 없어. 바지가 벌렁해. 우리 장인 봐도 엉덩이가 그냥 바지가 그냥 벌렁벌렁 해져 있죠. 그럼 뒷근육이 없어지고. 그거랑 똑같이 어깨 근육도 뒤가 약해져요. 뒷근육이. 그러면 계속 말리죠. 말리면은 상완골 전방할주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도 대퇴골 전방할주가 일어나요. 그럼 여기가 이게 모이겠죠. 얘가 세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뒤가 약해져서 얘가 모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중립이 돼요. 구부러져서. 이게 거북목이죠. 그래서 저도 이걸 많이 해요. 엄청 힘들어요, 지금. 왜? 앞이 지금 스트레칭이 되는 거니까. 앞에 오그라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된다고. 엄청 힘들게 되죠. 이렇게 하면 더 힘들어요. 한번 해보실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건염이 와요. 극상의 건염. 찢어지죠, 여기가. 찢어지는데, 우리가 견봉이 이 새부리처럼 앞으로 이렇게 오그라세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저는 요렇게 긁히는 줄 알았어요. 오해를 했죠. 요렇게 긁혀요. 앞에서 극상근이 긁혀요. 앞에서 새부리처럼 긁히면서. 그래서 요 앞이 긁혀요. 요 앞이. 그러면 오구돌기에서 2cm, 1cm 올라가면 그게 긁히는 자리예요. 그럼 손을 대고 내전, 외전 시키면은 팔이 돌아가. 근데 약간만 올리면은 팔이 안 돌아가. 그 지점이 찝히는 데예요. 요걸 약간만 올리면 견봉 쪽 올리면 없어요. 돌아가는 게. 요 아래 하면은 그게 이제 돌아가면은 바로 거기가 찝히는 데예요. 느낌이 오세요? 한칸 올리면은 돌아가는 게 없어요. 이 견봉이죠. 조금만 내리면은 이제 팔이 돌아가 그 밑에서. 그럼 거기가 딱 찝혀요. 팔이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그 조금 올리면은 안 돌아가죠. 그게 견봉이에요. 그 아래가 찝히는 데고. 그러면은 찝히는 사람, 하는 사람은 자 해봅시다 하고 그걸 딱 눌러놓고 운동을 시키고 이러죠. 그럼 거기가 찝히는 데네요.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견쇄관절염이 있는 분도 있어요. 견쇄관절염. 견쇄관절염은 잡기가 어려워요. 왜? 요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가서 붙거든요. 내가 쇄골이. 견봉이 이렇게 나이키 모양으로 들어와서 옆에 가서 붙어요. 쇄골이. 네. 그러니까 이걸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구돌기에서 건너가면은 그 자리예요. 오구돌기에서 넘어가면 우리가 거골혈 있죠. 요 사이에 딱 잡히는 거기가 견쇄관절이에요. 그 견쇄관절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MRI 찍으면 썩은 밤처럼 나와요. 썩은 밤처럼 그게 커져 있어요. 안도 지저분하고. 그럼 거기에도 긁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뒤를 잡고 올리면 이래요. 두 군데서 찝혀요. 앞에서 여기 견봉 부리에서 한번 찝히고 뒤에서 견쇄관절 뒷부분에서도 찝혀요. 그래서 꼭 두 군데를 확인해주면 환자가 하고 여기도 하고 두 군데를 호소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앞이 아니고 뒤가 찝히는 건 뒤를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견쇄관절을 부은 거를 가라앉혀 안 긁히겠죠.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은 전방 할주가 외전되면 이게 누워있어요. 지금 방바닥이에요. 그럼 제가 옆으로 누웠어요. 사이드 라인, 익스트럴 로테이션 운동이 있어요. 저 옆으로 누워있어요. 그래서 무게를 쥐고 익스트럴 로테이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뒷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극하근, 대원근, 소원근 이런 쪽에 익스트럴 로테이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해야죠. 맞죠? 그 다음에 이게 대퇴골이 밀고 나가는 거는 뒷근육, 이상근, 속폐쇄근 이게
대퇴사각근 이쪽 뒷근육의 외회전근이 약해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힙 시티드 익스트럴 로테이션 엑서사이즈가 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중에 띄워서 양반 다리로 오는 게 있어요. 저도 약해져서 이게 끝까지 안 와요. 팔로 당기고 근력이 약해진 거죠. 이렇게 있다가 뒷근육을 외회전 시켜서 양반 다리로 와야 돼. 안 와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할 때 뒷근육을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그럼 얘가 앞으로 나오면은 여기 대퇴근막 장근 슬림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앞으로 걷는데 계속 아파요 하는 거. 이게 앞으로 밀려서 그렇죠.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계속 어깨 앞으로 나가, 대퇴골 앞으로 나가. 그게 문제죠. 그러면 어깨는 앞에 영역을 쓰죠. 그럼 추나는 뒤로 만들어주면 되죠. 한번 해볼게요. 고는 장면 만져보시죠.